3부입니다. 저는 1, 2부를 통틀어서 브레즈스키 신저의 유산보다 주비근요 브레즈스키의 유산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변부 1번을 중심으로 보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1번의 주변부 대한민국을 보라. 같은 몽골계를 보지 말고 고려 때 몽골에 침략당한 고려를 보라. 고려 문신에 핍박받던 무신을 보라. 무신난에서 빛났던 청주 출신 경대승을 보라. 아이루족을 보라. 오키나와인을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만 원주민 논을 따지기 전에 대만 원주민에게 피해받은 지나친 피해자 중심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인드라는 반일 파시즘을 반대하죠. 바로 그게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한국이 언제나 옳습니까? 반일 파시즘, 후쿠시마 이 가짜 뉴스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이 반일 파시즘 극복하는 것이, 반중 파시즘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반미 파시즘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드라 강조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K-팝, 소프트파워, 조지 푸나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고, 인드라가 유승준, K-팝 원조는 유승준이다. 유승준이 럼프를 지지한 것들 상황적 맥락을 이해할 따름이지, 승준이가 럼프를 지지한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에요. 승준이가 럼프, 특히 대선이 조작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입니다. 미국 대선은 정당이에요. 이든영이 정당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미국 대선은 정상적인 선거였고, 4.15 한국에서 치러진 4.15 부정선거는 부정선거예요. 그러나 이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좌우 파시오들은 뭐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미국 대선은 조작선거고 4.15 부정선거는 정상선거라고 주장하는 게 좌우 파시오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저는 K-팝 원조가 저 서태지 좋아합니다. 서태지가 아니라 유승준이다 강조했고, 그 다음에 김대중 지지했습니다. 자유좌파 김대중 덕분이 아니라, 이런 국가주의 덕분이 아니라 국제유통자본의 힘과 기획사와 연습생들의 피와 땀이지, 그러한 김대중 덕분이다, 국가주의 덕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K-팝 산업의 발전에 질투를 느낀 유럽 팝 산업계의 가짜 시온 의정서와 같은 그런 세뇌, 선동선저 가짜 뉴스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박지원은 K-팝의 종양입니다. 암덩어리예요. K-팝 발전에서 오히려 박지원이 얼마나 해괴한 짓을 했는지, 박지원에 대한 소문들 많죠. 저는 대부분 그 소문이라고 다 믿을 게 못 되지만, 소문이란 것은 박지원에 대한 소문들은 저는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짜만은 아닙니다. 아닌 것도 있겠죠. 가짜인 경우도 있죠. 저는 어쨌든 당대 김대중 자유좌파 정부를 지지했고, 그런 김대중 정부에 참여는 안 했지만, 의도적으로 안 했고 했지만, 그런 핵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당시 문화판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1세대 대중문화 평론가였기 때문에 그 판을 잘 알아요. 김대중 정부가 한 일은 전혀 없다. 근데 그건 김대중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 성노영도 마찬가지인데 한류에 기여한 바는 없다. 유인천이 무식하다. 아니요, 유인천 문화부 장관은 문화인이기 때문에
이 저 K-팝 댄스 부분에서 인드라보다 더 잘 알아요. 연구 많이 합니다. 유인촌의 문화 깊이는 굉장히 높아요. 유인촌이 동성애자라는 소문도 있죠. 동성애자들이 문화적 전 세계 문화는 그런 문학의 속담이 있어요. 격언이. 왜냐하면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엘리트들은 둘 중 하나다. 유대인이거나 동성애자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어쨌든 유승준의 대법원 판결은 환영하고요. 저는 K-팝을 바로잡을 계기다. 그리고 이것은 국유본이 나름대로의 어떤 보상이다. 저는 엑스포 유치 실패했잖아. 그렇죠? 저는 엑스포 유치를 실패가 긍정적이지만 어쨌든 국유본 귀족들이 성희롱한테 하라고 미션을 준 건데 어쨌든 실패하니까 미안하잖아. 국유본 귀족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상을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우디 살만 형에게 그 엑스포 유치된 게 축하드리고 잘된 일이다. 인류 입장에서 사우디나 인류의 모두에게 긍정적이다. 당장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는 운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사우디와 대한민국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사우디에게 빚을 준 거잖아. 우리 살만 형이 미안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성렬형한테. 성렬형이 살만 형을 자기 집까지 초대했었는데 살만 형이 그걸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비싼 호텔에 투숙하더라도 자기 집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진심으로 대하는 건 살만 형 같은 온갖 사내비 다 먹은 분들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이런 진심의 정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살만 형이 훨씬 더 자신의 네옴시티 건설의 한국 건설업체들에 대한 어떤 미안해서라도 조금 더 잘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유승주 대법원 판결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된다. 보상이다. 뭐 이렇게 자잘한 것이지만 오히려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에게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영성, 자유 영성, 자유에 대한 얘기, 그 영성에 대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매수 매도 가능한가? 말씀드렸고, 이런 얘기가, 내가 뭐 그 K-팝 얘기하니까 9% 폭락했던 그 엔터주가 폭등했죠. 얘들아 하나오션 언급하니까 폭등했죠. 제가 거기에 관련주가 한 주도 없어요. 아니 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뭐가 막아요. 인드라가 실수했던 뭐였든 이건 국유본 차원이 아니라 신께서 저한테 하지 말라는 거. 왜 그때 인드라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유본이 자꾸 인드라한테 기회를 돈 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신께서 막는 거야. 진짜로. 너 돈 벌지 마라. 이 얘기 코인판도 비슷해요. 최근 이거 코인 하시는 분들 최근에 막 이렇게 비트코인 뜬 코인 많이 가면 비트코인 뭐 제로엑스 엘프 오늘은 스팀 달러 제가 증거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판 날 새벽 3시에 팔잖아요. 그날 9시부터 폭등. 뭐 1, 2%를 폭등이라고 얘기 안 하고 10% 이상 폭등.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 내지 4% 폭등. 비트코인이 4% 폭등했다는 건 알트코인이 10% 20% 폭등한 것 같거든요. 하나오션 10% 폭등. 엔터즈 10% 폭등. 그 인드라가 지난주에 그동안 갖고 있던 현대차 우선주 팔았어요. 한 2주 갖고 있다가 한 2만원 남기고 팔았어요. 다음 주에 현대차 우선주, 특히 우선주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주, 그 다음에 2B 우선주, 3B 우선주. 2B 우선주를 샀는데, 왜냐면 다른 우선주보다 배당 금액이 50원인가 더 많아. 그거 60주 샀다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 다음 주에 어떻게 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 선정도 잘해. 그 타이밍도 어느 정도 맞췄어. 왜 근데 인드라가 판 다음 날부터 폭등하더라고요. 그날 한 5시간 흐른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 인간지표에 어떤 확증하고 올리는 건지 알 수도 없죠. 어쨌든 구기본이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너 투기로 돈 벌지 마라. 그게 자유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손해 안 난 게 어딥니까? 10,000원씩이라도 번 게 다행인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남들 기뻐할 때 그러니까 영성을 나눈다. 영성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간사의 길이죠. 영성은 신에게서 오는 거지 인간에게서 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나 신에게서 오는 거지, 뭐 붓다님이나, 인드라는 존경하지만 붓다나 마호메스 공자나 존경하지만, 공자나 마호메시나 이 붓다에게서, 무슨 모세에게서 영성이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인간에게 어떻게 영성이 와요? 원천지는 아니죠. 그러나 모세나 붓다나 이 마호멧에게서 영성이 올 수도 있죠. 같은 인간끼리. 그것은 마호멧이 신에게서 예를 들어 받았다 칩시다. 영성을. 그럼 그 영성을 마호멧이 나눈 거죠. 그래서 마호멧이 동굴에서 큰 기쁨은 없고, 뭐 유대교 컬트로서 혼자서 기쁨을 누렸고, 그건 붓다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혼자서 기쁨을 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이 기쁨을 알려야겠다. 마치 자신의 당첨 소식을 지인들에게 알리듯이 알렸겠죠. 그러면 지인들이 모두 좋아했겠죠. 그런 것처럼 영성은 그런 식으로 신에게 오지 않지만 이렇게 나눈다 이거죠. 기쁨은 같이 나누면 더 배가 되죠. 좋은 거죠. 반대로 고통을 또 마찬가지다. 고통을 나누면 위안이 되죠.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에게 자기가 조언한다시고 지인이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자기를 더 조롱하는 것 같아서 더 싫어할 수 있어요. 제 경험담에. 그때는 홀로 놔두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고통을 겪었을 때, 뭐 주식으로, 코인이나 주식으로 수천만 원 날린다든가, 무슨 지인을 잃었다든가, 부모님이나 형제, 친한 친구를 잃었다든가, 개인적으로 커다란 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다. 그분이 그렇게 고통을 가진 사람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할 때가 옵니다. 아무리 고통을 가진 사람. 뭔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고통을 말할 수 있는 시간,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러면 그때 지인이 나타나면 좋은 거죠. 그럼 그분은 더 지인의 말에 더 잘 들을 수 있고 좋다는 얘기죠. 그 어떤 혼자만의 시간을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영성이고 분할 매수다. 그리고 그걸 한꺼번에 받지 말고 조금씩 시간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자 라는 게 인들의 생각이에요. 디프로스님, 남 좀 추천하시고 기인이 오길 바라보시죠. 어쨌든 간에 저는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수업료 받으면서 여태까지 수업료는 다 냈는데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다 내 탓이에요, 내 탓.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이죠. 그릇도 작기도 하고 천성적으로 인자가 그릇이 작아요. 돈 1,000원, 10,000원 이루면 막 파란불만 들어오면 정신이 아득해져. 새 가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냥 어쨌든 나만의 매매법이 어느 정도 생겼어요.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내가 매매 신이야 그런 것들 늘 경계하셔야 돼요. 항상 틀리기 때문에 내일 일은 늘 다를 수밖에 없어요. 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자유는 소중하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벽골제, 유아미의 남, 그건 쭉 보시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그러니까 외계인의 실체에 대해서 여부를 차치하고 우리는 외계인을 어차피 바라고 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가 이 우주에서 우리만이 생명체면 얼마나 쓸쓸할까, 외로울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든다 이거죠. 그런 관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외계인의 실체 여부와 상관없이 외계인이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외계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보더라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외계인이 있을 거야. 외계인이 있든 없든 자기 삶에 큰 보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있는 게 좋잖아,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또 다른 의미냐면, 인간이 부족 단위, 가족 단위, 국가 단위로 생각하지 않고 인류의 단위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이 싫어, 이렇게 막 지하철에 그냥 왕짜증 나는 사람들이 밀어닥칠 때 막 자기를 옴짝달싹 못하는 거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종자들이 많아고 짜증나면서도 동시적으로 외계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모순적인 인간의 마음 한편에서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인류를 생각하고 있다. 인류라는 큰 단위, 인류라는 큰 단위는 근대 이후에 발생한 개념이에요. 인류라는 개념. 근대 이전에는 인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같은 인간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노예 개념이, 노예가 있었던 거죠. 근대 이후에야, 인류라는 개념이 형성된 이후에야 노예제가 문제가 있다고 자각한 거지, 근대 이전에는 같은 인류다 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중세 때 조선시대의 노예, 무슨 그런 노예제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노예제가 있다? 근대 이후에도 그건 비판받아야 되지만, 중세 때 노예제를 가지고서 가끔 가다 보면 대체소설에서 그런 현대적 근대 이후의 사고방식을 자꾸 중세랜드에 적용하는 어떤 우를 범하는데 문제가 큰 겁니다. 인류 개념 자체가 없는데,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근데 흥미롭게도 전 세계에서 이런 인류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퍼뜨린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잖아.
그리고 인들아 우주론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아랍에서 왜 기술, 실험, 우리나라 과학에서 중시하는 건 실험이잖아요. 근데 왜 아랍에서 이러한 실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전했을까? 오늘날 화학 용어들이 아랍 용어가 많거든요. 알고리즘, 화학 용어가 아니지만 알케미즘 이런 것들. 우리나라 우주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심 개념. 예. 로마 교황이 처음부터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의 지구는 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하는 사람이 로마 교황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 우리나라 강조했죠. 네,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는데 당대 정치 싸움 때문에 반대했다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중심이란 개념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잖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오늘 중심이 다중심이 됐어요. 통행 우주가 된 거야. 단지 내가 여기에 대한민국의 서울에 살 뿐이지 딱히 어디가 중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다. 물론 지금은 CFR이 중심이죠. 국유원 귀족이 중심이고. 허나 앞으로 갈수록 점점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유대인이든 아니든 아랍인이든 미국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상관이 없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다중심이다. 왜냐하면 중심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한편으로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중심이 또한 필요했거든요. 그게 가짜 중심일지라도 뭔가 중심 잡아야죠. 어떤 조직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중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때마다의 중심이 늘 등장한다 이거죠.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헨리 키신저의 유산이라는 거죠. 플라톤, 이데아.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이데아론이 근본주의로 가지 않게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플라톤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좋지, 플라톤 너머로 가서 뭔가 어떤 근본주의로 가는 것은 문제를 야기한다. 니체 자체가 파시즘의 원조는 아니라는 거죠. 니체뿐만 아니라 당대 괴테나 수많은 독일 낭만주의자들, 독일 철학가, 그들의 어떤 고민들은 나우엔덴, 덴넨나우에서 잘 얘기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0년 전 유럽 배낭여행 때 프랑스의 호의적이었고 독일에 매우 비판적이었는데 히틀러는 나은 나라라고 생각해서 제2외국어도 불어를 했지 독일어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유럽 배낭여행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할 거예요. 마치 제가 연세대 기공학과 나왔지만 고려대를 갈 걸. 원래 서울대를 가려고 했었는데 연세대 기공학과 갔죠. 고려대를 갈 걸. 이런 생각처럼 나는 프랑스보다 독일을 갈 걸. 독일어를 공부할 걸. 이 생각이 들 만큼 저는 독일이란 나라가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독일에 대한 어떤 문화비평적 모든 관점들에서 제가 문화비평가였기 때문에, 대중문화비평가였기 때문에 관련 문화서적들 많이 읽었는데요. 저는 독일에 대한 어떤 대중문화비평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독일 주변부의 오스트리아나 헝가리 사람이나 폴란드 사람이나 네덜란드 사람들이 느끼기에, 덴마크 사람들이 느끼기에, 노르웨이 사람이나 핀란드 사람이 느끼기에 독일 문화 비평을 접할 때 무슨 생각이 들까? 다시 말해서 서양 연구자들이 중국과 일본의 문화 비평을 할 때 그 문화 비평서를 읽는
주변부에 대한민국 시민, 그 다음에 필리핀의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몽골 사람들은, 시베리아 사람들은, 혹은 티베트 사람들, 위구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케도니아 변방 출신의 아리스토텔레스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시 23분 말씀드리도록 하고, 유아미의 난에 대해서도 쭉 얘기하고, 따로 얘기 안 할게요. 벽걸지 이화이의 난, 언제든 고대사에 대해서 또 질문 주실 분 언제든지 주시고요. 내가 강조하지만 이 호남 근본주의, 지역 근본주의 굉장히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의 강요를, 어떤 이런 것들을 부채질한 것은 구기본의 분단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는 건 인들아가 잘 알고 있지만, 이 호남 근본주의 위험합니다. 파시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호남 근본주의. 저는 호남 지역 차별주의에 진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소개할 때 그냥 나는 한국 출신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유독 호남 출신만 자기는 호남 출신이다. 대한민국 출신이라고 얘기 안 하고 호남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부산 사람이든 대구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청주 사람이든 원주 강릉 사람이든 자신은 강릉 출신이라고, 뭐 손흥민이나 황희찬 좀 그런 얘기는 있지만 춘천 출신이라고, 그런 예를, 드문 예를 빼면 대부분 난 한국 출신이에요. 어디서 왔니? 한국 출신이에요. 유독 유튜브에서 나는 호남 출신이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같은 소개글도 나는 호남 출신이다. 이것은 근본주의, 굉장히 우려스러운 파시즘이다. 마치 게르만주의, 파시즘, 매우 우려스럽다. 이 중에 이 구조, 지역 차별주의와 함께 호남 근본주의를 동시에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 유튜브 일각에서 전라도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호남 근본주의를 부채질합니다. 호남 근본주의자에게 대한 그것은 칭찬이에요. 전라도니까 라는 그런 욕지라는 것은 호남 근본주의자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런 호남 근본주의자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 차별주의를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호남 근본주의 파시즘을 비판하셔야 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